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몰랐던 장이 좋아지는 1분 면역력의 놀라운 건강 습관입니다. 저자는 고바야시 히로유키, 출판사는 중앙생활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1960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태어났다.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이자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이다. 또한 자율신경계 분야 1인자인 그는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의 건강지도를 해왔다. 특히 준텐도 대학에 처음으로 변비 외래를 개설한 장 전문 의이다. 최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등으로 면역력 강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면역은 몸 안에 발생한 암세포와 밖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항상 감시하고 공격하는 자기방어 시스템입니다. 면역 구조는 매우 정교해서 면역 세포 몇 개가 서로 협조하면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 주변에는 병을 부르는 병원체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침입하기도 하고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쉽게 발병하지 않는 것은 여러 면역세포가 함께 작용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기 때문입니다. 몸 안의 면역세포 약 70%가 장내 장벽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내 환경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또 면역세포는 장내에서 적을 공격할 뿐 아니라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곳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소장 일부에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면역세포들이 인체에 해로운 적을 학습하고 훈련한다는 사실입니다. 장은 이렇게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지만 그 기능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에 해로운 물질도 함께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어 병에 쉽게 노출되는 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는 몸 안에 유해한 물질의 발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는 원인이 되고 발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이 나빠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 등에 잘 걸리게 된다. 피부가 거칠어진다. 알레르기 증상이 잘 나타난다. 설사를 자주 한다. 쉽게 피로해진다. 그런 면역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내 환경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1. 장내 세균을 다스린다. 장은 식사를 하거나 호흡을 할 때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납니다.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면역세포는 혈액 안에 있는데 체온이 떨어져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몸 안 이물질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체온은 36.5도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고 반대로 1도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최대 5배에서 6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3. 생활 습관을 되돌아본다. 특히 자율신경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계통으로 조절됩니다.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어느 한쪽에 긴장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정한 긴장과 완화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일컬어지지만 뇌보다 훨씬 먼저 탄생한 장기입니다. 사람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원점은 역시 장에 있습니다. 아침은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허둥지둥 분주하면 교감신경의 기능이 빠르게 상승되어 전환이 순조롭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하루 종일 자율신경의 균형이 불안정합니다. 자율신경은 장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어서 장 기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장은 점점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장이 본래 기능을 하도록 스위치를 켜는 때가 아침입니다. 따라서 아침이야말로 몸의 리듬, 장의 리듬을 찾아서 하루를 순조롭게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에 딱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어긋나 있어서 정확히 기능하게 하려면 매일 아침 초기화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보면 됩니다. 생체 시계는 눈 안쪽에 시교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누구나 하루 약 25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빛을 쬐면 생체 시계의 바늘이 약 1시간 전후로 되돌아갑니다. 일어나면 맨 먼저 방 안에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기 바랍니다. 깜빡하고 커튼 걷기를 잊을 것 같으면 안막이 아니라 빛이 통과되는 커튼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해가 뜨면서 빛이 조금씩 들어와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태양빛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촉진 호르몬이 분비를 멈췄다가 14시간에서 15시간 뒤에 다시 분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최고조를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면 14시간에서 15시간 후인 밤 8시에서 9시에 멜라토닌 분비가 재개되고 그 3시간 뒤에 11시경에는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멜라토닌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힘도 있어서 잠만 잘 자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자입니다. 장은 수면 중에 소화와 흡수를 끝내고 아침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장을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위에 물이 들어가면 장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연동운동 스위치가 켜지고 순조로운 배변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이 자극을 받습니다. 물은 차갑든 따뜻하든 상관없지만 몸을 차게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데워서 마시면 됩니다. 변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서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에는 물 한 잔이라고 외치고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한 많은 분이 일주일 안에 장 운동이 좋아지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수분 부족도 변비의 한 원인인데 물을 마시면 변을 부드럽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땀, 소변 등으로 매일 수분을 2리터씩 배출하기 때문에 아침은 물론이고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하루 1.5리터를 기준치로 삼고 마시기 바랍니다. 방긋 웃으며 장을 건강하게. 입꼬리를 올려서 방긋하고 웃으면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의 자율신경 균형은 그날 하루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미소 짓는 습관을 들이면 장 운동에도 좋은 효과를 줍니다. 웃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웃음과 관계 있는 속담이 많습니다. 정말로 웃음에는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고 싶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웃음에는 또한 혈당치나 혈압을 낮추는 효과와 약해진 면역력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외출하기 전
거울 앞에서 방긋하고 웃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자녀와 남편을 미소로 배웅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이도록 노력합시다. 변비 환자였던 사람의 배변 활동이 점차 좋아져 장 기능이 정상화되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장이 인체 최대 면역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장벽 바로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면역세포는 그 수가 몸 안 면역세포의 약 70%에 이릅니다. 게다가 면역세포는 장내에서 적을 공격할 뿐 아니라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몸속 곳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소장 일부에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면역세포가 인체에 해로운 적을 공부하고 훈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은 이렇게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임무를 하지만 활동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에 유해한 물질도 영양소와 함께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감기나 유행성 독감 등에 잘 감염되고 병에 약한 몸이 됩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안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는 원인이 되는 등 발병의 방아쇠가 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장 운동은 교감신경의 기능이 상승하면 연동운동이 정체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상승하면 연동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상승하는 밤, 특히 수면 중인 한밤중이야말로 장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또 이런 하루의 큰 움직임과 달리 식후에는 부교감신경이 상승해서 소화와 흡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식후 휴식, 이 시간은 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잘 균형을 이루면 장 움직임이 안정되기 때문에 본래 기능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속을 흐르면 신진대사가 높아집니다. 변비가 없어지고 부종이 해소되며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지방이 빠져 날씬해집니다. 또 피부결이 정돈되고 거무칙칙했던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장은 건강에서 중요한 기관이므로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피로가 잘 쌓이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고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자율신경이 제어되면 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자율신경이 잘 제어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자율신경과 장, 두 방향으로 접근하면 하루하루 건강한 몸으로 변해갑니다. 수면 부족이나 편향된 식사,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나 짜증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갱년기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자율신경의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30에서 40대 여성의 부교감신경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 등 장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물론 변비가 아닌 사람도 40대가 되면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생활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요구르트 찾기, 장을 다스리고 변비를 개선하는 것 외에 각종 세균 감염 예방, 알레르기 증상 개선 등 이런저런 기능을 더한 요구르트가 있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요구르트는 크게 유산균계와 비피더스균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피더스균도 유산균의 일종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유산균은 주로 소장에서 일하는 반면 비피더스균은 대장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요구르트는 상품에 따라 균이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먼저 같은 요구르트를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매일 먹어보십시오.
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고 바나나 모양 대변이 나오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피부가 좋아지는 등 몸에 좋은 변화가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요구르트입니다. 물론 계속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맛이나 식감이 좋은 것을 골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먹기 시작해서 2주일 정도 지나면 대변과 방귀의 지독한 냄새가 달라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입냄새와 체취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당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레지스턴트 스타치인데요. 이것은 대체 어떤 성분일까요?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소화되지 않는 전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분이면서도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가서 식이섬유와 같은 작용을 하는 당질입니다. 난소화성 전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 4가지입니다. 변비 해소, 혈당 수치 상승 억제, 아름다운 피부, 노화 방지, 비만 방지. 레지스턴트 스타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보리 등의 곡물, 소두와 대두, 강낭콩 등의 콩류, 고구마와 같은 뿌리 식물입니다. 이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피하는 먹거리입니다. 이를테면 찐 고구마 100g의 식이섬유는 3.8g, 당질은 30g입니다. 여기서 당질의 약 10%가 레지스턴트 스타치입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장에서 당질 등의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식이섬유와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그대로 대장까지 가서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대변이 됩니다. 레지스턴트 스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수용성과 불수용성 양쪽의 식이섬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장내 환경을 다스리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이런 균이 늘어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장내 환경을 다스려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지방 증가를 억제해서 뚱뚱해지지 않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인에게 비장의 카드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를 더 많이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를테면 보리는 그냥 먹기가 어려우니 백미와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좋습니다. 보리와 여러 가지 곡류를 섞어 파는 것도 추천합니다.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레지스턴트 스타치는 가열하면 대폭 줄어들고 식으면 다시 늘어납니다. 그러니 조리 직후보다는 식힌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으면 전분 분자가 결합해서 굳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다스리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지만 식이섬유를 적극적으로 먹는데도 대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복부 팽만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장에 좋은 끈적끈적한 식재료를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낫또, 오크라, 멜로키아, 미역귀, 참마 등이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있는 것은 식이섬유 중에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 특히 끈적끈적한 식재료를 많이 먹어보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아마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위나 소장에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바로 가기 때문에 대장의 장벽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 유분이 대변을 부드럽게 하거나 코팅을 해서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배변할 때 통증도 개선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면 좋은데 공복에 먹으면 대장까지 바로 갑니다. 기름을 그냥 마시기 거북하면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구르트에 섞거나 빵에 찍어서 먹는 등 아침 식사 메뉴와 조합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아마요는 가열하면 산화되기 쉬우므로 그냥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요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름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기름과 그렇지 않은 기름이 있습니다. 피해야 되는 기름은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마가린과 쇼트닝이 있습니다. 한번 꼭 섭취해야 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9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아마유도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혈중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유익 콜레스테롤을 높이므로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성질이 괴팍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을 연구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성질을 부리면 무엇 하나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흐트러진 마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실시해야 될 것은 4대8 호흡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4대8 호흡법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 긴장했을 때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무의식적으로 하는 호흡인데 여기에는 교감신경의 활동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에 손을 얹고 4초간 숨을 들이쉰 다음 8초간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중요한 점은 숨을 내뱉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뱉는 시간을 2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호흡을 반복하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삶의 질의 차이가 큽니다. 호흡 하나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늘 천천히 움직인다. 일상 행동을 아주 조금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장에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딱히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하는 행동을 조금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자율신경이 흐트러지기 쉬운 경우는 1. 여유가 없을 때 2.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3. 예상 밖의 일이 터졌을 때 4.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5. 환경이 나쁠 때 등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요령은 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의 활동이 좋아집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양치를 할 때 평소보다 2배 시간을 들여 하거나 신중하게 닦다 보면 어떨까요? 승강기를 탈 때나 현관 입구에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라고 미소로 양보하면 어떨까요? 조급하게 움직이면 부교감 신경이 급상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여유를 가지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심신을 돌보기 위해 기분을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쓰지 않고 오감을 자극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연 속에 몸을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주변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편안해집니다. 때로는 산이나 바다, 숲 등 자연이 가득한 곳에서 느긋하게 지내보길 바랍니다. 이런 여유를 경험하면 과열한 교감신경의 활동을 진정시킬 수 있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넘쳐나고 자신의 본래 속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연과 접하기 힘들다면 꽃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꽃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색과 향기가 지친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 송이라도 좋으니 마음이 가는 꽃으로 방을 꾸미면 어떨까요? 분명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장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위를 비우고 자야 합니다. 음식이 위에서 소화되고 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늦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잠은 장의 골든타임에 맞춰서 12시 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된장국이나 채소 수프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추천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원만한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탄수화물을 먹고 싶을 때나 조금 더 만족감을 얻고 싶을 때는 보리밥 반 그릇, 우동 반 그릇이 좋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두부로 양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름을 한껏 넣은 요리나 지방이 많은 고기 요리 등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면 고기를 부드럽게 익혀서 가능한 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에서는 배를 가득 채우지 않고 반 정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리에 위치한 백회라는 혈은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를 약한 온풍으로 해서 1에서 2분 정도 쬐기를 4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간단하지만 두피가 긴장해서 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율신경이 모여있는 목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목의 뻐근함을 따뜻하게 해서 푸는 것으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어깨 축지가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자율신경은 점점 더 망가집니다. 최근에는 발열이나 보온 효과가 있는 귀여운 목도리 등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잠들기 전에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 뒤에서부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온기가 전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휴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눈이 감깁니다. 밤에 잠을 잘 자면 아침에 자연히 눈을 뜹니다. 이와 더불어 장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튼을 걷고 아침 햇살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양 무릎을 좌우로 넘겨주는 트위스트 운동을 합니다. 천천히 몸을 깨운 다음 다리를 위로 올려서 하늘 자전거를 탑니다.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엎드려서 요가에서 단골로 나오는 고양이 자세를 취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3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라서 급격한 체형 변화는 없지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이 움직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